반갑습니다. 네, 협동로봇 전문기업 뉴로메카의 박정훈입니다. 오늘은 아까 방금 베어로보틱스 하 대표님께서 로봇이 이제 그 레스토랑에서 서버들을 지원하는 쪽에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로봇 팔이 어떻게 식음료 조리 서비스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식음료 조리 자동화를 진행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알게 되었고 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협동 로봇은요, 사용하기 쉽고 그 안전한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 협동 로봇이 그 쉽다는 얘기는 우리가 로봇을 프로그래밍 하실 때 대부분 산업용 로봇들은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래밍을 하시거나 좀 그 특별한 장치를 가지고 하는데 비해서 협동 로봇은요, 로봇의 관절을 직접 잡고 움직여서 로봇의 경로를 프로그래밍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누구든지 조금만 하시면 좀 쉽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협동 로봇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안전하다는 얘기는 보시면 나오겠지만 로봇이 사람과 충돌을 하게 되는 경우에 안전하게 충돌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멈춥니다. 그래서 이 안전성과 그 편의성이 이제 사실은 기존의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굉장히 가장 큰 기술적인 차별성이 됩니다. 보시면 기존의 산업용 로봇들이 적용되기 어려운 좀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 안전 공간을 확보하기 굉장히 힘들다든가 아니면은 공정의 빈번한 변화가 수반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동 로봇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고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전 펜스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고 작업자가 현장에서 로봇의 경로를 직접 프로그래밍 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이제 간단한 이제 사례를 좀 보시면요. 뉴로메카 협동 로봇 인디라고 부리고요. 대부분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모양이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그 유연하고 부드럽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 사람 정도가 작업할 수 있는 무게인 한 7kg 정도를 한 80cm 범위에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12kg급이 있고 25kg을 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뉴로메카는 사실은 이 F&B 쪽의 자동화 이전에 산업용 제조 공정의 자동화에 굉장히 많은 이제 레퍼런스를 쌓고 있고요. 실제로도 현재 매출의 한 60~70% 정도는 산업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F&B 쪽이 한 20에서 25%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 F&B 쪽에 대해 좀 설명을 많이 드리겠습니다만 기존의 산업용 로봇 보시면 협동 로봇이 사람 바로 옆에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지만 사람을 지원해서 생산성도 올리고 불량률도 저감하는 이런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이 로봇의 비용 자체도 기존의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이 투자가 회수가 되는 이제 것들이 있어서 중소 제조기업이야 많은데 쓰고 있고요. 또 그 외에 그 산업용이 아닌 분야, 특히 이런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예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푸드테크 쪽에 애플리케이션 처음 했던 데가 다행히 이제 다음 발표하실 이제 로봇 아르떼의 이제 라버 치킨 쪽에 저희가 하면서 이 푸드테크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푸드테크 쪽 일들도 진행을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다, 코비드다 하면서 지금 제조업은 리쇼링을 해야 되고요. 서비스는 비대면화, 그리고 중소제조기업의 노동력이 없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핵심 기술로서 사실은 협동 로봇이 굉장히 이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요즘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뉴로메카는 이 협동 로봇 제조업체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인공지능을 통합한 어떤 협동 로봇에다가 자율이동형 로봇까지 합쳐서 이런 이제 로봇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들을 외에도 우리가 협동 로봇 외에도 저기 보이시는 초록색의 산업용 로봇, 자율이동 로봇, 델타 로봇 등의 어떤 다양한 로봇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런 다양한 로봇들을 활용해서 그 제조 공정이나 조리 공정에서
고객이 직접 원하는 자동화 솔루션을 우리가 직접 이제 만들고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자동화 솔루션들이 보다 더 원활하게 도입되고 운영되고 유지 보수되기 위해서 뉴로메카는요, 그 우리가 라스라고 부르는데 로봇 애저 서비스라고 서비스형 자동화 사업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쪽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로봇 자동화 구독 서비스, 원격 유지 보수 서비스, 그리고 가상 공정 서비스 등을 통해서 자동화 공정의 뭐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임지는 전체적으로 서비스까지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서 좀 독특한 위치에 있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로봇 기반의 자동화가 제조든 조리든 활성화가 되려면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봇 제조사뿐만 아니라 이제 고객과 직접 소통하면서 원하는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파트너사들, 뭐 여러 이제 뭐 리스라든지 이런 파이낸스 하는 업체들까지 전체 이런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뉴로메카는 이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로봇 부품, 제품, 자동화 솔루션, 라스 서비스까지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뉴로메카와 이제 그 협동 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향후 이제 F&B 쪽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F&B 쪽 조리 자동화가 산업용 자동화와 좀 약간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뉴로메카가 진행해온 다양한 F&B 자동화 사례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좀 이전거긴 하지만 주로 이제 그 로봇 자동화가 제일 처음에 나오면서 가장 먼저 적용했던 데가 이제 커피라든지 음료 쪽이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열려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서 많은 부분들이 적용을 했고요. 뉴로메카는 이제 뭐 뒤에 나오겠지만 커피 솔루션, 커피 이외에도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것들을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하나하나 어떤 소상공인 매장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로메카의 커피 솔루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부분 커피 자동화 기기가 보면 로봇이 일종의 그 좀 완전 자동화된 기계나 밴딩 머신 타입을 이렇게 이제 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이제 에스프레소 오퍼레이트 직접 하거든요. 그리고 이 핸드 드립하는 솔루션까지, 그러니까 커피 쪽에 관련된 솔루션은 핸드 드립, 반자동 에스프레소, 완전 자동에 대한 전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 쪽에 관련된 솔루션도 뭐 전통적인 맥주 탭에서 서빙하는 쪽이라든지 어떤 전용의 어떤 그 뭐 장기들과 연동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시도를 해오고 있고요. 맥주하고 프렌치 프라이는 저희가 굉장히 좋은 이제 사업 아이템으로 생각해서 내부적으로 활발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이제 파트너사들이 진행했던 부분들이 이제 아이스크림 뭐 그렇게 뭐 힘들지 않은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고요. 제가 그 오늘 좀 주요한 사례로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그 튀김 쪽인데 이 부분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라버치킨 1호점에 라보 아르떼하고 같이 이제 저희 설치했던 부분들이고요. 저희가 저기에서 이제 경험을 가지고 이 조리 로봇 솔루션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만든 뭐 템플릿이라 부르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감자를 튀긴다든지 뭐 치킨을 튀긴다든지 뭐 너겟, 돈가스 뭐 튀길 수 있는 건 다 이제 튀길 수 있는 범용의 이제 튀김 로봇이라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저희 파트너사가 했던 부분인데 이제 우동.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또 다른 이제 그 레스토랑 체인의 이제 쌀국수 솔루션 이제 공급했거든요. 오늘 이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저희 CO에서 저희가 직접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직접 이제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 지금 이제 보시면 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자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산업 쪽의 자동화에 비해서 F&B 쪽의 자동화는 자동화만 놓고 보면 좀 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공정이든지 우리들이 이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가능한데 몇 가지 차이점이 어디 있냐면요. 이 뉴로메카가 전체 그 로봇 자동화 시장을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이제 기술에 민감한가, 그러니까 기술이 좋은 거를 선호하는가, 아니면 싼 거를 선호하는 거로 우리가 나누어 봤을 때 F&B 쪽의 고객들은 주로 있잖아요. 기술보다는 일단 이게 비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면서 이분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큰 함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뉴로메카는 이 산업용부터 시작해서 F&B 쪽을 진행해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일단 생산성 때문에 많이 접근을 하세요. 일단 인력을 뭐 대체한다든지.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그 고피자라고 하는 피자 그 스타트업하고도 우리가 피자 로봇 솔루션을 했는데 처음에는 전 공정을 우리가 로봇으로 다 하려고 했었거든요. 결국에 솔루션은 나왔는데 이 솔루션 자체가 생산성 측면이라든지 비용 측면에서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 전체 공정 중에서 어느 부분이 로봇이 잘할 수 있는 분야인지, 즉 이제 사람한테는 힘들지만 로봇이 쉽게 할 수 있는 공정을 잘 찾아서 그것들을 자동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하는 게 비용도 많이 줄이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부분 아마 최근에 많이 인식하시는, 일단 맛이 중요합니다. 실제 이제 맛이 중요한데 그 맛을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입증을 받을 것인가 하는 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하려면 로봇은 그냥 하나의 장비일 뿐이거든요. 이 장비를 활용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켜서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이 보장이 안 되면 품질의 균일성 확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세 번째입니다. 수익성이 나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로봇 그냥 도입하면 약간 홍보도 되고 이러니까 많이 이제 하셨는데 실제로 로봇의 생산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거나, 이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도 처음에 시도하면서 많은 이제 무수한 이제 그 뭐 비난과 그런 많이 이제 접했었거든요. 실제로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없으면 이게 F&B 쪽의 조리 자동화가 그렇게 쉽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케이스로 놓고 보면 성공할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최근에 성공한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인 어떤 그런 이 조리 자동화에서는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솔루션을 공급하는 제조사나 이런 솔루션을 활용하는 고객사나 다 이렇게 힘들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그동안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고찰한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템플릿 기반의 자동화 솔루션이라 부르는데요. 이 자동화 솔루션 사업이 굉장히 힘든 이유는 고객 한 분 한 분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청취를 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시스템을 주문화해서 주문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거든요. 주문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하는 방식으로는 수익을 남기기도 힘들고 크게 매출을 키우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주문 생산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뉴로메카는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 요 가운데 있는 저 튀김 템플릿을 보면요, 우리가 튀긴다는 이런 그 공정만 놓고 보면 치킨을 튀기든 감자를 튀기든 뭐 돈가스를 튀기든 다 유사한 공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튀김 조리에서 발생하는 공통된 공정들을 다 이제 추상화를 해서 이 작업을 미리 할 수 있는 로봇을 프로그래밍을 하고요. 그리고 튀김에 필요한 주변 장치들이나 장비들을 아예 처음부터 하드웨어적으로 통합을 시키고, 그리고 개별
조리마다 나오는 그런 어떤 레시피의 차이점을 처리할 수 있는 레시피 소프트웨어를 처음부터 통합을 시킨 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주문이라든지 뭐 재고라든지 이런 주변 IT 인프라와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것까지를 아예 그냥 하나로 다 뭉쳐서 하나의 제품으로 만든 그런 솔루션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협동 로봇을 가지고 로봇을 프로그래밍해서 튀김 요리를 하려고 했다면요, 이제는 이런 템플릿 솔루션을 가지고 그냥 고객은 레시피만 입력하면 로봇이 알아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이런 그 템플릿 제품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만 우리가 컨피규레이션 이제 구성만 해서 A라는 업체에도 납품을 하고 B라는 업체도 납품을 하고, 그러면 단가도 내려가고 품질 향상도 되고 이런 좋은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템플릿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해봤던 게 이런 이제 튀김을 위한 템플릿이라는 컨셉을 만들어봤어요. 뭐냐면은 주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일반 산업용과 좀 다른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로봇 솔루션과 주변에 그 튀김에 관련된 하드웨어들 이렇게 하나로 통합돼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어떤 그 레시피들을 우리들 입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이제 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이 전체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레시피들을 입력을 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안드로이드 앱으로 뭐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스 가시면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보시면 뭐 너겟 솔루션이라든지 튀김, 감자튀김 이런 레시피들이 도대체 뭐 초벌을 몇 분으로 하고 중간에 엉키지 않게 몇 번을 흔들어 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그런 레시피에 따라서 요리가 되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제 얘가 얼마나 안정되게, 그러니까 고장나지 않고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로봇은요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주변 기물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바스켓 같은 것들이 한 10,000번 정도를 하다 보면 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40,000번 정도 실제 테스트를 거쳐서 정식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능에 대한 우려를 저희들이 이제 탈피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로봇 모션을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 현재와 같이 저렇게 장치들을 활용하는 것들은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중국집에서 셰프들이 웍질을 하는 것들을 티칭을 하고 싶은데 얘는 티칭할 수가 없거든요.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도 없고 직접 교실하실 수도 없는데, 뉴로메카는 이제 기술 교실하고 불리는 2세대 이제 그 교시 기술을 개발해서 사실은 지금은 저 그 핸드헬드 디바이스를 쥐고 있지만 웍에다가 저걸 붙여서 하면 웍질을 그대로를 이제 로봇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로봇도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짜 이제 중요한 게 맛인데, 저희들이 이제 국내 그 대기업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 한 1년 반 정도 개발을 다 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마지막 단계를 어떤 식으로 할까 하다가 저희가 결국에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실제 그 프랜차이즈의 그 해에 그 고객 클레임의 한 90% 정도가 그 치킨의 탄류라든지, 그러니까 탄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배달하다 보면 치킨이 눅눅해진다든지 이 튀김에 굉장히 많은 클레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여기 그 프랜차이즈에서, 그러니까 셰프분이 조리한 치킨, 그리고 우리 인디가 조리한 치킨, 그리고 서울 시내에 사나 배송한 치킨을 두고 연구원들이 실제로 모여서 맛과 품질을 다 평가를 했었는데요.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맛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문 셰프에 비해서 뭐 손색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이제 낫더라 하는 평가를 받고 저희가 이제 대규모 이제 계약을 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결국에 우리가 만든 솔루션이지만 얘를 이제 그 프랜차이즈에 배포를 하려면 이분들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할 건지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가 한 10개월에서 한 14개월 정도 걸립니다. 제가.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식으로 이분들한테 훈련을 시킬지 교육 과정을 만들고 저희가 실제로 그 프랜차이즈와 함께 교육을 하고 해서 이제 납품이 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로봇 그 업체들이 좀 무시하면 나중에 이제 사실 굉장히 큰 일이 생긴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보시면
저희 로봇이 시간당 30마리를 튀겨냅니다. 시간당 30마리 굉장히 큰 그 용량이고, 거기다가 이제 급하면 이제 셰프가 들어가서 조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 특별한 공정이 튀겨내고 탄류한 다음에 성형이라고 해서 이 튀김의 어떤 부스러기들을 없애주는, 피가 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를 다 해서 실제로 지금 설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한 10군데, 내년에 한 90군데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0개의 이제 직영점하고 프랜차이즈에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원격에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런 이제 템플릿 기반으로 해서 많은 어떤 그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저희들이 깨달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런 템플릿 솔루션을 이제 뭐 커피라든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약간, 그러니까 로봇만 가지고는 하기에는 너무 먼데 템플릿을 가지고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좀 깨달았고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이런 다양한 커피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뭐 커피 솔루션들 있는데 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라스라고, 실제로 도입을 했는데 운용한다든지 원격 유지 보수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커피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파트너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6군데, 코레일역 2군데에 설치해서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밤 12시 넘어서 이제 커피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정말 AS가 힘들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저희들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4시간 무인 오퍼레이션이 과연 합당한 건지 아닌지부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24시간 무인 오퍼레이션을 계속 이제 솔루션을 찾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라스에서 중요한 게 원격 유지 보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 이거는 영상이 이제 약간 산업용 쪽이긴 하지만 원격 유지 보수라는 건 굉장히 아이디어는 쉽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고객 현장에 있는 것들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본사에 있는 엔지니어가 그쪽 로봇에 있잖아요, 직접 접속을 해서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로봇을 조작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거든요. 대부분의 문제의 한 90% 정도는 굉장히 쉬운 문제들입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요. 정말로 이제 로봇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경우는 직접 방문해야겠지만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중간에 보시면 이제 원격에서 뭐 접속을 하고 이제 그런 것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저희가 설치한 커피나 치킨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저희가 매일 오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다 볼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없는 관계로 제가 요 뒤에 보면 로봇 움직이 나오는 데는 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어제 뭐 커피를 설치한 어떤 휴게소에서 날라오는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실제로 또 중요한 게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비용 문제라든지 유지 보수라든지 운영 관리 문제가 있는데요. 어차피 이 F&B 쪽의 소상공인들은 어떤 재무 역량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리스나 이런 거 연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운용이라든지 관리하는 측면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 구독 서비스라고 하고 인디고라고 부릅니다. 이거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뉴로메카의 대표 협동 로봇 모델 인디와 가다라는 의미의 고의 합성어로 인디가 고객에게 직접 찾아간다는 의미의 뉴로메카 협동 로봇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인디고는 협동 로봇 기반의 자동화를 위해 린로보틱스라는 이론에 근거하여 도의 분석,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인디고를 하면 뭐 전체 공정의 설치부터 시작해서 운용, 유지 보수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 인디 PD라고 불리는 전문가가 이제 이렇게 담당을 하고요. 비용 같은 부분도 리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부담을 낮추는 이제 그런 이제 서비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라스라고 부르는 것들이 시스템을 공정을 분석하고 설계하고 도입하고 운용하고 유지 보수하는 요 전체 이제 그 전공정을 다 책임지는 서비스가 이미 뉴로메카에 이제 완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F&B 쪽에 보다 좀 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저런 이 F&B 쪽 자동화 솔루션을 그렇게 경제적인 부담이나 기술적인 어려움 없이 활용하셔서 충분히 이제 원하는 수익과 투자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드리면 일단 자동화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라든지 다 저희들이 자동화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비용의 문제는 있지만 자동화는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봇이 잘할 수 있는 레시피나 로봇이 잘하기 위한 어떤 공정, 그리고 이 운영자의 교육 프로그램 필요하고요. 실시간 유지 보수 굉장히 필요하고 주변 장치를 로봇화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고객사도 다 같이 수익이 나는 사업 모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했는데 사업 수익이 안 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산업용 쪽은 로봇을 운영을 하면 이게 생산성이 좋아져서 수익이 나는데 반해서 F&B 쪽은 약간 그러지 않은 면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깨우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수익이 나는 공정에 적절한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